넌 대체 뭐냐? 사람이냐? 귀신이냐? 강나을이 아직도 모르겠어요? 이건 미친 짓이야. 넌 죽은 사람이다. 죽은 사람이 다시 나타날 리가 없어. 죽은 사람이 다시 나타날 리가 없다고? 그럼 그때 내 피 묻은 손을 잡고 애원하던 나는 뭐였을까요? 닥쳐. 넌 이미 사라진 사람이야. 그 일은 끝났어. 끝났다고. 나으리는 내 마지막 비명을 들었잖아. 나를 본 채로 돌아섰잖아. 내가 이곳에서 어떻게 죽었는지 똑똑히 기억하잖아. 대답해봐요. 정말 후회하지 않나요? 정말 아무 죄책감도 없어요? 그건 그럼 이제 나으리 차례예요. 뭐, 이제 당신이 나와 같은 운명을 맞이할 차례라고요. 그날 밤 나는 분명히 혼자였다. 그런데 방 안에는 누군가가 있었다. 하얀 한복을 입은 여인. 낯설지만 이상하게도 익숙한 얼굴. 그녀가 말했다. 강나을이 잊지 않으셨죠? 이제야 다시 만났군요. 6해 전 내가 팔아넘긴 저택. 그곳에서 죽은 여인. 그녀가 지금 내 앞에 서 있다. 이것은 단순한 환상인가? 아니면 내가 지불해야 할 대가인가? 제 이름은 강지훈이다. 조선시대에서 부동산을 거래하는 상인으로 귀족들과 관리들이 좋은 땅을 찾아 저택을 지을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하고 있다. 나는 돈이 많다. 하지만 그 돈을 벌기 위해서 포기한 것도 많다. 때로는 도덕, 때로는 양심의 평온함까지도. 그날 밤 하늘은 먹물처럼 검었다. 낮 동안 부슬부슬 내리던 가랑비가 그쳤지만 습기 가득한 바람이 옷깃을 스치며 스며들었다. 한양의 거리는 이미 문을 닫은 가게들로 조용했지만 골목 곳곳에서 술에 취한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말다툼이 들려왔다. 가끔씩 술라군의 발소리가 멀리서 울렸고 노점상들은 남은 물건을 정리하며 하루를 마무리하고 있었다. 나는 기분이 묘하게 가라앉은 상태였다. 오늘 오후 탄 관리와의 거래를 마무리했다. 원래 농지였던 땅을 개간해 저택 부지로 바꾸고 싶어하는 부유한 양반에게 팔아넘기는 일이었다. 하지만 그 땅은 오랫동안 한 농부 가족이 대대로 살아온 곳이었다. 정당한 가격을 지불한 것도 아니었다. 대신 그들에게 서류 몇 장을 내밀고 그곳이 원래 국가의 것이었으며 불법 점유한 것이라 으름장을 놓았다. 결국 농부 가족은 울며 겨자 먹기로 떠났다. 내가 한 일이 틀린 것은 아니었다. 조선에서 땅은 곧 권력이었다. 그 과정에서 누군가는 잃고 누군가는 얻는 것. 그것이 이 세상의 이치였다. 하지만 오늘따라 이상하게도 그 농부의 마지막 눈빛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나는 고개를 흔들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고민은 사치였다. 어차피 세상은 그런 것이니까. 좁은 골목길을 따라 걸어가며 익숙한 저택의 대문 앞에 도착했다. 평소와 다름없이 정갈한 모습이었다. 나는 깊은 숨을 들이마신 뒤 손에 쥔 등불을 높이 들어올려 어둠을 가르고 안으로 들어섰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다. 집 안은 너무 조용했다. 평소 같았으면 하인들이 마당을 정리하거나 주방에서 늦은 밤 차를 끓이는 소리가 들려야 했다. 그런데 오늘은 마치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것처럼 고요했다. 그리고 코끝을 스치는 낯선 향. 나는 눈살을 찌푸렸다. 어디선가 익숙하지 않은 향기가 떠돌고 있었다. 은은한 한약재 향과 함께 달짝지근한 차 향이 어우러져 있었다. 이것은 확실히 내가 준비한 것이 아니었다. 나는 천천히 발소리를 죽이며 안으로 들어갔다. 거실 한쪽에 촛불이 하나만 켜져 있었고 작은 불꽃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그리고 안방 문이 살짝 열려 있었다. 평소라면 꼭 닫혀 있어야 할 문이었다. 나는 심장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끼며 조심스럽게 문을 밀어 열었다. 그곳에는 한 여인이 앉아 있었다. 그녀는 내가 아는 사람이 아니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낯설지 않았다. 나는 목소리를 낮춰 조용히 물었다. 이 밤에 누구쇼? 나는 오늘도 종로에서 거래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다. 손에는 값비싼 비단으로 감싼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다. 오늘 거래한 땅 문서였다.
하지만 집에 발을 들이는 순간 이곳이 평소와 다르다는 걸 본능적으로 깨달았다. 문을 열자마자 코끝을 스치는 낯선 향. 은은한 한약재 향과 달콤한 차 향이 뒤섞여 있었다. 내가 준비한 것이 아니었다. 촛불이 깜빡이며 어둠을 밀어냈다. 방 안은 조용했다. 너무 조용해서 숨소리마저 무겁게 느껴질 정도였다. 그리고 그곳에 그녀가 있었다.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여인이 방 한가운데 서 있었다. 새하얀 저고리와 치마가 달빛을 받아 은은하게 빛났다. 검은 머리카락은 허리까지 길게 내려와 있었고 창백한 얼굴에는 아무런 감정도 떠올라 있지 않았다. 그러나 그녀는 두려워하지 않았다. 아니, 오히려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차분한 표정이었다. 그녀가 부드럽게 입을 열었다. 이제야 돌아오셨군요. 강나으리. 그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지만 묘하게도 내 심장을 두드리는 듯했다. 나는 저도 모르게 주먹을 움켜쥐었다. 누구쇼? 모른 척 하시는 건가요? 그녀가 미소 지었다. 부드러운 곡선을 그리는 입술, 그러나 그 미소 속에는 무언가 서늘한 것이 숨어 있었다. 나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녀에게서 풍기는 향이 익숙했다. 한약재 향과 연한 꽃내음이 섞여 있는 듯한 어디선가 맡아본 향기였다. 어떻게 내 집에 들어왔어? 이곳이 원래 내 집이니까요.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거요? 잊으셨나요? 6해 전 이 집을 팔지 않았나요? 그녀가 천천히 걸어왔다. 발소리 하나 없이 조용히, 하지만 분명히 나에게 다가왔다. 그게 왜 중요하지? 나는 본능적으로 한 손을 허리에 가져갔다. 하지만 그녀는 그저 조용히 나를 바라볼 뿐이었다. 마치 오래된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처럼. 강나으리. 기억하고 계시잖아요. 그날 밤 이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나는 그런 거 모른다. 정말인가요? 그녀가 손을 뻗어 내 얼굴 가까이 가져왔다. 나는 반사적으로 몸을 피하려 했지만 그녀의 손끝이 내 뺨을 스칠 때 이상한 감각이 밀려왔다. 차갑지만 따뜻했다. 현실 같지만 꿈 같았다. 그때 오래된 기억이 떠올랐다. 그때 나는 가난한 농부 가족에게서 이 집을 사들였다. 나으리. 제발. 이곳만은. 그들은 울며 매달렸지만 나는 서류를 내밀며 이 땅이 원래 국가 소유라고 말했다. 법적으로 따지면 문제될 것은 없었다. 하지만 양심이 찔리는 것도 사실이었다. 그러나 나는 길을 닫았다. 이 땅을 떠나라. 결국 그들은 집을 떠났고 그 후로 이곳은 내가 머물던 곳이 되었다. 하지만 떠나간 그 가족 중에 어린 여인이 하나 있었다. 그녀의 눈빛이 지금 내 앞에 서 있는 이 여인의 눈빛과 너무도 닮아 있었다. 나는 숨이 턱 막혔다. 설마 그녀는 나를 빤히 바라보았다. 이제 기억나셨나요? 나는 그녀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너무도 선명한 얼굴, 너무도 또렷한 눈빛. 그녀가 6해 전 그날 밤 눈물로 나를 바라보던 그 소녀란 말인가? 나는 온몸이 얼어붙은 듯 움직일 수 없었다.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다. 내가 잊고 있었던 기억이, 아니 어쩌면 일부러 잊으려 했던 기억이 떠올랐다. 이 집에는 오래전부터 이상한 소문이 있었다. 나는 조용히 숨을 들이마셨다. 이 땅을 처음 팔았을 때가 떠올랐다. 한 고의 관리가 자신의 젊은 부인을 위해 이곳을 매입했다. 당시 나는 좋은 거래를 성사시킨 것이 기뻤고 더 이상 그 일에 대해 생각하지 않았다. 그러나 단 한 달 만에 그 부인은 이 집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방 안에서 목을 맨 채 발견된 그녀. 그때 사람들은 수군댔다. 귀신이 씌었대. 밤마다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대. 그 여인이 마지막까지 떠나기 싫다고 했잖아. 나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그저 미신이라 치부했다. 죽은 자는 죽은 자일 뿐, 살아남은 자만이 이익을 본다. 그게 내가 믿어온 이치였다. 하지만 지금 내 눈앞에 서 있는 이 여인은 설마. 나는 무의식적으로 한 걸음 물러섰다. 그녀의 시선이 나를 따라왔다. 나으리. 왜 그렇게 놀라셨나요? 그럴 리가 없지. 말도 안 돼.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그녀가 천천히 고개를 기울였다. 그러고는 아주 낮은 목소리로, 그러나 너무도 선명하게 속삭였다. 내가 바로 그날 죽은 사람이니까요. 숨이 멎는 줄 알았다. 나는 말도 안 된다는 듯 헛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거짓말이다. 정말 거짓말일까요? 너는 살아있잖아. 강나으리는 죽은 사람을 본 적이 없나요?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다. 그녀가 한 걸음 더 다가왔다. 나는 본능적으로 피하려 했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의 손이 내 뺨을 스쳤다. 너무도 차가운 손길. 그 차가움이 피부에 닿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이제 믿으시겠어요?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그 순간 촛불이 꺼졌다. 방 안이 순식간에 어둠으로 덮였다. 그리고 그녀의 속삭임이 다시 한번 들려왔다. 이제 나와 함께 가야 해요. 방 안은 숨소리조차 삼킬 만큼 고요했다. 촛불이 깜빡이며 그림자를 춤추게 했다. 나는 본능적으로 몸을 뒤로 빼려다 그만 바닥에 깔린 비단 융단에 걸려 넘어지고 말았다. 그 순간 그녀의 한복이 어깨 아래로 흘러내렸다. 창백한 피부가 촛불에 비쳐 더욱 도드라졌다. 하지만 그것은 죽은 자의 차가운 피부가 아니었다. 너무도 부드럽고 살아있는 듯 따뜻했다. 나는 손을 짚고 황급히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그녀가 천천히 몸을 숙이며 나를 내려다보았다. 지훈 나으리, 나를 너무 쉽게 잊으셨군요. 그녀의 목소리는 마치 바람처럼 부드럽고도 나직했다. 나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거요? 하지만 나는 잊지 않았어요. 그녀가 손을 뻗어 내 목덜미를 스쳤다. 너무도 차가운 손끝. 하지만 그 속에서 묘한 따뜻함이 느껴졌다. 그녀의 얼굴이 점점 가까워졌다. 나는 저도 모르게 숨을 멈췄다. 달콤한 한약재의 향이 은은하게 스며들었다. 마치 오래전부터 익숙했던 향기처럼. 그리고 그녀의 차가운 손이 내 목을 타고 올라왔다. 이제야 다시 만났군요. 그 순간 내 머릿속이 아득해졌다. 순간적인 유혹인가 두려움인가. 나는 그녀를 붙잡으려 손을 뻗었다. 하지만 손끝이 닿기도 전에 그녀는 사라졌다. 나는 멍하니 손을 바라보았다. 방 안에는 오직 촛불만이 조용히 타오르고 있었다. 나는 숨을 헐떡이며 주변을 둘러보았다. 사라졌어? 방금까지 이곳에 분명히 있었는데. 나는 바닥을 짚고 일어서며 숨을 고르려 했다. 그런데 그 순간 누군가 귓가에 속삭였다. 내일 밤 다시 올게요. 나는 온몸이 얼어붙었다. 나는 숨을 헐떡이며 벌떡 일어났다. 이마와 등이 축축했다. 한겨울 밤인데도 속옷까지 땀에 젖어 있었다. 꿈인가? 아니, 너무도 선명했다. 손끝에 아직도 그녀의 차가운 온기가 남아있는 듯했다. 나는 황급히 방 안을 둘러보았다. 텅 빈 자리. 방금까지 여인이 서 있던 곳은 아무 흔적도 없이 조용했다. 분명히 여기에 있었는데. 나는 머리를 감싸 쥐었다. 그때 문득 방 한쪽에 놓인 조그마한 제사상이 눈에 들어왔다. 나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향을 확인했다. 향은 이미 오래전에 꺼져 있었다. 하지만 초는 여전히 타오르고 있었다. 이렇다. 보통 초보다 훨씬 천천히 녹아내리고 있었다. 마치 누군가 이 밤에 다시 켜놓은 것처럼. 나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걸 느꼈다.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겠지.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다음날 아침, 나는 옷을 대충 걸쳐 입고 한양종로로 향했다. 나는 이 일을 확인해야만 했다. 그녀가 말한 그 집, 6해 전에 내가 팔아넘긴 그곳으로 가보았다. 그러나 거기에는 집이 없었다. 뭐야, 그 자리에는 폐허가 된 정원만이 남아있었다.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 있었고 돌계단 일부는 무너져 있었다. 나는 멍하니 그곳을 바라보았다. 이곳에 분명히 집이 있었는데 누군가 지나가던 노인이 내 혼잣말을 듣고 고개를 저었다. 나으리, 거긴 오래전에 허물어졌소. 뭐라고?
그 집에서 사람이 죽었잖소. 귀신이 나온다고 해서 아무도 가까이 안 갔지. 나는 숨을 삼켰다. 언제 허물었어? 3년 전인가? 아, 모르겠어. 하지만 아무도 기억하려 하지 않아요. 노인은 그렇게 말하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걸어가 버렸다. 나는 다시 정원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렇다면 어젯밤 내 방에 있던 그녀는 대체 무엇이었을까? 집으로 돌아온 나는 서둘러 서랍을 열어 오래된 문서를 꺼냈다. 거래 기록을 뒤지며 나는 6대 전 그 집을 샀던 사람의 이름을 찾았다. 그리고 이서연, 29세. 나는 문서를 움켜쥐었다. 그녀의 이름, 그녀의 나이, 그리고 오른쪽에 붙어있는 작고 흐릿한 초상화. 나는 그 그림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어젯밤 내 방에 있던 그 여자. 그림 속 그녀는 미소 짓고 있었다. 하지만 내가 본 그녀는 나는 종이를 손에서 떨어뜨렸다. 갑자기 창문이 흔들리며 찬바람이 방 안으로 밀려들었다. 그 바람이 내 목덜미를 스쳤다. 그리고 아주 희미한 속삭임이 들려왔다. 나으리, 이건 아직 시작일 뿐이에요. 나는 숨을 멈추었다. 이제 나는 선택해야 했다. 후회할 것인가? 아니면 대가를 치를 것인가?